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지방직 9급 화학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극성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극성분자를 이제 가장 좀 쉽고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원자들이 배치가 좀 대칭적으로 가 있는지, 일단 요거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게 극성이다, 무극성이다가 좀 편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O2, BF3, PCl5, CH3, Cl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4번에 해당하는 이 CL이 하나가 있죠. 원래는 이게 CH4 메탄이면은 전체적으로 무극성 분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CL이 하나 딱 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칭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런 경우에 무극성 분자 또는 뭐 비극성 분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CO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얘랑은 전체적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져요. 근데 그 모양만 대칭이 아니라 전자의 배치도 대칭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양 옆으로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이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배치가 되면서 CO2가 무극성 분자가 되겠고요. BF3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B죠. 그다음에 FF가 똑같이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는 F가 오면서 평면 삼각형의 구조, 120도의 구조를 이제 갖게 됩니다. 얘도 무극성. 자, 그 다음에 PCl5인데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d오르비탈까지 전자가 이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5개의 CL이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뭐 좀 여기는 그 사진이 좀 깨지긴 하지만 이게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의 직각을 띱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극성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삼각형이라고 했죠. 120도. 그다음에 얘랑은 90도의 어떤 그런 각을 갖는 구조를 좀 대칭적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CH3Cl 얘랑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이제 커지면서 이쪽으로 전자가 쏠리게 되겠죠. FClBrI 그렇죠? FClBrI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뭐예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좀 마이너스가 치우치면서 이거는 극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나의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자, 이게 우리가 좀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표준 상태에서 0도씨 일기압에서 뭐 일정한 부피는 같은 양이 일정한 몰수, 이런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시면 몰수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뭐 n 해서 뭐 1이면 1, 2면 2 이건 변하지 않았고, 온도가 이제 2배가 됐네, 절대 온도로. 그러면서 부피도 2배가 됐습니다. 똑같은 양이 약간 좀 열받아서 커졌다. 그러면 이때 압력의 변화가 없어야 이 동일한 양의 몰이 나와요. 그쵸? 그 개념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뭐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정확하고 좀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식에다 바로 넣어서 풀겠다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PV는 nRT가 나와야지. 요게 이제 다 집어 넣어가지고 P값을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죠. PV는 nRT 1 곱하기 1, n 0.082, 300.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n값이 나와요. 그쵸? n값이 나오죠? 이 n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P를 구하면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나눠버립니다. 연립해서 이제 푼다 이건데, 뭐 없어지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1은 빼고 P 곱하기 2분의 1은 여기도 다 싹 다 나눠지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은 결국 P가 얼마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1 ATM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 어디서 튀어나왔냐? PV는 nRT 요 식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
자, X가 녹아있는 용액에서 X의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농도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풀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그 몰 농도, 몰랄 농도, 용액의 부피에 대한 X의 몰, 용매의 질량에 대한 X의 몰에서 킬로그램, 그 다음에 몰, 맞아. 다. 근데 질량 100분율에 용매의 질량이 나왔거든요. 용매의 질량이 나오는 게 안 되고, 용액의 질량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ppm 용액과 1000ppb 용액의 농도는 같다. 그쵸? 왜? 얘네들은 10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퍼센트 농도,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퍼센트 농도 곱하기 100. 그렇죠? 그다음에 질량은 온도와 압력 뭐 변하지 않는다. 온도 압력에는 뭐 잘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겠고, ppm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ppm과 퍼센트와의 관계. ppm은 뭐예요? 10의 6승 와야 돼요. 여기.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극소량인 경우에 이제 쓰는 거고, ppm V가 있고 W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개념이냐 질량에 대한 개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거고, ppb라는 거는 얘랑 1000배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몰농도 있는데, 요거는 용액의 부피에 대한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되겠고, 몰랄 농도 같은 경우는 용액의 부피가 아니라 용매 1kg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학결합과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메테인은 공유결합이 이루어진 극성 물질이다.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항상 액체 상태이다.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제가 그 강의 시간에도 굉장히 이온결합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얘 액체에서는 이제 흐르고 고체에서 안 흐른다. 이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설명했었는데 3번 일단 답이 아니죠? 틀렸네. 그 다음에 메테인은 CHHH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결합각 109.5도. 이 때문에 극성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대칭,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그런 무극성.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 상온에서 항상 액체냐? 항상 액체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 고체 상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자, 메테인은 공유결합 무극성 물질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109.5대 결합각을 갖고, 이온결합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 그 다음에 이온결합은 고체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지만 수용액 상태, 액체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만들 때 1몰의 산소가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은 해서 나와 있어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반응식부터 세워야 돼. 자, 수소와 산소를 친절하게 어떻게 해줬습니까? 알려줬네. 뭘 알려줬어요? 얘 다 알려줬어. 이게.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개수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수소 2개, 수소 2개, 산소 2개, 산소 하나. 물론 자 2분의 1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이제 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산소 1몰이니까 이걸 조금 0.5몰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좀 편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써줘야지. 1대 0.5대 1이 2대 1대 2가 되는 요렇게 딱 써주면은 좀 쉽죠. 왜? 1몰일 때 수소 얼마? 2몰의 수소가 반응해요. 그런데 뭘 구하래요? 질량을 구하래요. 그래서 2 곱하기 2 해주면 돼. 4g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만들고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의 산화수가 나머지와 다른 게 뭐냐? 일단 산화수를 알려면 산화수 규칙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뒤에 이제 산화수 규칙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부터 볼까요? 호전소 물질에서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얘네들 다 0이라는 뜻이에요.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화수와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온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얘는 원래는 NA면 0인데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지.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전화수와 같다. 황산 이온이다. 물론 아무것도 없다. 뭐 예를 들어서 H2SO4예요. 얘는 전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요. 이런 것처럼. 총합은 중성 화합물인 경우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 딱 떨어져 나가서 SO4 2-다 하면 얘는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S는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4개 있네. 그럼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S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2니까 한 개에 있는 황은 여기서는 6을 갖습니다. 중성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여기다. H2O니까 H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해서 0 나와야 되고, 화합물에서 플로린의 산화수는 항상 마이너스 1.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FCl, BrI 거기는 다 일단 마이너스 1 기준이죠. 자, 대부분 화합물에서 수는 플러스 1이었어. 아까 H2O도 마찬가지였는데 플러스 1이었죠. 그런데 금속의 수소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NaH 같이 수소와 금속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NA가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 자, 그런데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뭐냐? 산소가 과하게 붙은 거지. 그냥 H2O는 물인데 산소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거는 과산화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곱하기 2, 얘도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더 큰 플로린은 플러스 2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보기를 봐야지. 자, 앞에서 방금 했었던 내용으로 한번 보면 H2S, H는 어떻게 돼요? 아까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두 개 있네. S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SO3예요. 자, 산소 마이너스 2죠? 곱하기 3 하면은 마이너스 6. 그러면은 황은 6. PbSO4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P 따로 B 따로 아니에요.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도 각각의 S 하나, O 4개네. 그러면 일단 산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될 거고, PB는 플러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6 나와요. 얘에서 얘는 플러스 6이 됩니다. 다 6이네. 그쵸? H2SO4 얘도 끊어. 일단 어떻게 이렇게. 자, 그래서 H2니까 1 플러스 2, 1 곱하기 2 해가지고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산소 4개 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8. S는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산화수 규칙 했고, 자, 원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양성자는 음의 전하를 띈다. 중성자는 원자 크기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 다르죠? 양성자는 플러스고 대부분의 크기를 차지하는 건 중성자가 아니라 이제 양성자가 되겠죠. 원자핵 바깥에 위치한다. 12. 탄소를 원자의 질량 기준으로 한다. 맞고. 그래서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띄고요. 양성자는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온실 효과가 가장 작은 거. 일단 CO2, CH4, HFCS 이게 왜 화학에서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그 환경공학, 그렇죠? 대기 환경에서 나옵니다. 이게 환경공학에 있던 문제가 화학에서 나오고, 화학에 나와야 될 게 뭐 환경공학에서 나오고 해서 이걸 뭐 굳이 뭐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제 교재나 강의 구성은 좀 다르지만 겹쳐서 나왔어요. 온실 효과. 정답은 C2H5OH 에탄올이죠. 에틸 알코올. 요거 요즘 어디에 핫한 이슈가 있냐? 자동차 그 워셔액에 에탄올을 이제 쓰죠. 예전에 메탄올 쓰다가 안 된다 해가지고 에틸 알코올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의 정의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CO2, CFC, N2O, CH4, SF6 육불황. 그다음에 교토의정서에서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6대 물질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뭐 불화탄소, 수소화, 불화탄소, 육불황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에탄올은 없었어요. 다음 중성원자 X에서 Z까지 전자배치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면 얘네들의 문제를 좀 쉽게 보려면 이게 X, Y, Z로 계속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게 뭔지 알거든. 전자 3개네. 중성원자라고 했으니까 3번이죠. 3번 뭐예요? 리튬. 그 다음에 뭐예요? 4개 있네. 수, 해, 리, 배, 비지, 비, 베릴륨. 그 다음에 Z 뭡니까? 4개, 8개 있네. 뭐예요? 산소. 자, 그럼 얘네들 어디쯤 있을까? 주기율표상에 수, 해, 리, 배, 비, C, N, O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체외각 전자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되어 있는데, 체외각 전자의 수는 지금 이거 말고 요것만 보면 알 수 있죠? 1개, 2개, 이거 6개. 누가 제일 많아요? Z가 제일 많아. 산소,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리튬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것만
예, 정답이 됩니다. 일단 전기음성도의 크기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크죠? 얘가 제일 크네. 누가 제일 크냐? Z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X, Y인데 X가 먼저 왔네요. Y가 더 클 텐데 예, 틀렸고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X, Z, Y 순이다. 일단 여기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에 누가 제일 커야 돼요? 얘가 제일 커야지. 왜? 얘는 둘 다 이주기까지 가는데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그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랬죠. 예, 그렇죠. 왜? 양성자의 크기가 커지니까 전자를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제일 작아야 돼. 근데 지금 산소가 Z인데 예, 가운데 왔네 일단. 제일 작은 건 누구냐? 제일 큰 건 누구냐? X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Y고 그 다음에 Z인데 순서가 또 잘못됐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되는데 이건 제가 이온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볼게요.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갈수록 여기 부분이 제일 큰 어떤 그런 특징을 갖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대체로 증가하고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감소한다. 여기로 이렇게 크는 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야지. 그렇죠? 이 핵전의 어떤 증가,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음성도의 크기가 결정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지금 보시오. 어디 있어요? 얘랑이죠? B, C, N 여기 있겠네. 얘 더 작겠네. 그렇죠? 왜 그러냐? 양성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전자를 지 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크다 이거지. 자, 이온 반지름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이온 반지름이 되려면 이온으로 바꾼 전자 배치를 한번 해줘야 돼요. 자, Li와 B2와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원래 뭐였어요? Li가 1S에 둘, 2S에 하나. 그 다음에 베릴륨 얘는 1S에 둘, 2S에 둘. 얘는 1S에 둘, 2S에 둘, 2P에 넷이었는데 딱 끊어야 돼 여기까지. 자, 리튬과 베릴륨의 전자 한 개를 내보내면서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 두 개를 받아들이면서 마이너스 2를 띱니다.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진다. 왜 그래요? 유효 핵전화의 어떤 개념. 요것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전자를 더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일 작겠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왜 그래요? 전자 껍질 수가 달라 얘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리튬, 베릴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에서 4주기 알칼리족 그 원소예요. 알칼리 원소. 그럼 뭐예요? 뭐가 있어요? 리튬, 칼륨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얘기를 할 텐데 원자 번호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로 오른 것은 전기음성도가 작아진다. 그렇죠?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뭐예요? 여기는 작고 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작아져야지. 맞습니다. 정상 녹는 점이 높아진다. 25도씨 1atm에서 밀도가 작아진다. 밀도 뭡니까? 동일한 압력과 온도에서 동일한 부피의 질량이 점점 커지는데 밀도는 커지겠죠? 원자과 전자 개수가 커진다. 다 1쪽인데 똑같겠지. 자, 정상 녹능점이 높아진다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핵 간의 거리가 멀어져 녹능점과 끓는 점은 낮아진다. 즉 뭔가 얘네들이 상태가 변하고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의 힘이 저기 끝에까지 가지 못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돼요. 리나 칼로 세축하는데 녹능점, 끓는 점이 점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온화 에너지 뭡니까? 전자 하나 떼내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냐 이 얘기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온이 되기가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일수록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 자,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전자 하나를 떼내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온이 되기가 어렵겠지. 근데 쉽다 나왔네.
순차적 이온화 과정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다. 자, 플러스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전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얘 떼어내는 것보다 얘 떼어내는 게 더 힘들겠죠.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더 큰 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에너지가 크면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변화 보시면은 뭐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떼어내요. 기체 상태 양이온 1몰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나에 떼 있고 요거 하나 떼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 필요하냐? 그에 대한 개념이죠. 보시면 얘 하나 떼어낼 때랑 여기 떼어낼 때랑 어때요? 얘가 더 힘들겠지. 그렇죠? 그게 2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양이온,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체 알루미늄은 면심 입방 구조이고 고체 마그네슘은 육방 조밀 쌓임 구조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1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너무 쉬웠어. 이게 올해도 참 쉬웠겠구나 했는데 12번을 보는 순간 와, 이거는 왜 이런 걸 시험에 냈을까? 여러분들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일단 정답은 이제 4번이에요. 원자의 베이스는 마그네슘과 AL 알루미늄이 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면심 입방 구조와 마그네슘의 육방 조밀 구조가 일단 뭔지부터 그러면서 나머지 1번, 2번, 3번에 대한 선지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이스는 같다. 베이스가 뭐냐? 한 입자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면심 입방 구조 같은 경우에는 면의 심 가운데 박혀 있는 거거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육면체 딱 있죠? 하나 이렇게 있고 면심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육면체니까 6개의 면에 가운데 하나씩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면에 박혀 있는 요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때 이런 게 또 옆에 또 있어. 밑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 하나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입자는 몇 개냐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단 4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둘, 셋, 넷 해서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가장 이 근처에 있는 거 이 근처에 있는 게 이제 몇 개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입자의 어떤 수를 베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육방 조밀 구조인데 이 육방 조밀 구조는 6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고 가운데 하나, 둘, 3개가 요 공이라고 하면 이 공 사이에 3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얘 또 6개가 또 밑에 있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다음은 뭐겠어요? 또 공이 3개가 뭐 이런 식으로 박혀 있겠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가운데 있는 이 공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6개,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합시다.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거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몇 개? 하나, 둘, 3개 있고 밑에도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베이스가 같다. 요게 이제 이걸 표현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5, 6. 하나, 둘, 셋. 요 밑에 3개, 위에도 요거 하나, 둘, 3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육각형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8면체 어떤 그런 구조를 갖는 육방 조밀 구조. 그래서 얘네들을 단위 세포수와 베이수 그다음에 쌓임 효율 뭐 대표 금속 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 채심, 면심, 육방 조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뭐 일반 화학에서 잘 다루긴 하는데 요거는 좀 잘 안 다루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자, 면심 입방 구조에서 베이스 12, 단위 격자수 4, 그다음에 전연성이 크다, 가공이 용이하다,
사인 효율이 있는데 이 사인 효율은 사실 전체 어떤 그 결합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산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려면은 되게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0.74다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방 조밀 얘도 12개, 단위 격자속의 원자수는 2개, 전연성이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되겠고요. 자, 한 계층을 기준으로 잡고 그 층 위에 A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B와 C 쭉쭉 쌓는데 A, B, A, B 이렇게 쭉 쌓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 위에 하고 그 위에 또 쌓고 이런 식으로 쌓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으로 보면은 6개가 있고 7개가 있고 그게 3개, 7개, 3개, 7개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겠죠. 입방 조밀 ABC, ABC, ABC 이렇게 3개층 쌓인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어떤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있고 각각의 면의 중심이 하나씩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어요. 1차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다단계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게 결정 단계냐? 아니죠. 가장 느린 게 결정 단계죠. 그렇죠? 빠른이라 나왔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1시간 걸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1초 걸려.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얼마 걸려요? 1시간 1초 걸리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도착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얘가 아니야. 얘지. 느린 게 속도 결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느린 반응 단계이다. 자, BaOH2 0.1몰이 녹아있는 10리터 수용액. 이거 몰 퍼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지 마시고 몰 농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H3O 플러스 이온의 몰 농도 M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그쵸? 자, 그러면 0.1몰이 10리터에 녹아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0.01 몰 퍼 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0.01이면 얘도 0.01, 얘는 2 곱하기 0.01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계산해요? P, OH를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로그에 아이고 2를 먼저 써야 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 요거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로? H 플러스랑 똑같구나.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건 얼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자, 이렇게 되겠지. 이거 얼마 나왔어요? 여기가 2,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얘를 pH를 구해라, pOH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pOH 구할 수 있고요. pH를 구하라고 하면 물론 14에서 pH를 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한 이걸 갖다가 이 공식에다 또 집어넣어서 pH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뭐 우리는 지금 이걸로 풀면 되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대2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계산을 내가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관건이죠. 요거 다시 쓰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이렇게 되고 아이고 곱하기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하나씩 넘겨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저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요거 지수야 뭐 마이너스 13승 될 거고 여기야 뭐 5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계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랑 같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오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사실 뭐 화학에 나왔지만 환경공학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공명 구조를 갖는다. 분자의 기하 구조는 구분형이다. 색깔과 냄새가 없다. 산소보다 산화력이 더 강하다. 근데 딴 거 다 모르겠어. 근데 색깔과 냄새가 없냐? 냄새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존의 무색, 무미, 해초 냄새 해서 공명구조,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서로 이제 뭐 애매하게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저 오각형에 뭐 산소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도대체 이건 뭐냐? 일단 딱 1번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중결합은 두 줄이거든. 이중결합의 개수는 2다. 여기 하나죠? 두 개 맞아요. sp3 혼성을 가진 탄소의 원자의 개수는 3개다 돼 있는데 sp3 혼성을 가진 탄소는 일단 팔이 4개짜리가 있어야 돼요. 요걸 찾으면 됩니다. 어디에 이게 있는지 이따 뒤에 가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산소 원자는 모두 sp3 혼성을 갖는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sp3 혼성을 가지면 팔이 4개가 나와야 돼. 가지가 4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모두 다 이 혼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H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탄소로 연결돼 있을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결합이 2개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 이걸 갖는다? 이건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 sp3 혼성. sp3라는 게 뭐예요? 팔이 중심 원자에서 가지가 4개 나와줘야 돼. 이게 바로 sp3 혼성이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거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해서 이제 뭐 비타민과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풀어가지고 된 그림을 찾아왔어요. 여기 각각에 하나 탄소가 있는 거지. 여기 이렇게. 그러면 아까 sp3 혼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팔이 4개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4개. 여기 이제 C가 이제 sp3 혼성을 갖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sp3 혼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3 혼성을 갖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여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까지가 sp3 혼성을 갖는 탄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조금 예쁘게. 자, 이중결합의 개수는 2개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겠고 sp3 혼성을 갖는 거 아까 제가 팔이 가지가 4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자, 카이랄 중심인 탄소 원자의 개수는 2개다 되어 있는데 이 카이랄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치환기를 가진 sp3 혼성 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치환기를 갖는 거는 일단 지금 얘랑 얘가 2개가 돼 있어요. 얘랑 얘가 sp3 혼성을 갖는 탄소 원자였고 얘는 H가 2개가 똑같은 게 있죠. 근데 얘는 서로 다른 치환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됩니다. 다중결합은 일단 제외하게 됩니다. 왜? 같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카이랄 중심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루이스 구조 이론을 근거로 다음 문제들에서 중심 원자의 형식 전화의 합은에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긴 한데 일단 I3에 마이너스 이온 하나, OCN 마이너스 이온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식 전화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이 형식 전화를 가지고 원자의 어떤 그 배치, 구조, 그 다음에 전자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한 번씩 보면서 내용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중심 원자가 뭐냐? 중심 원자가 얘예요. 얘는 그냥 다 똑같은 I고. 자, I는 원자 FClBrI 해서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그런데 얘가 전자를 하나 더 받아들였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중심 원자 I의 형식 전화는 마이너스 1이고 중심 원자 C의 형식 전화는 0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I3 마이너스. 자, 요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죠. 그러면 3개 있잖아요. 그럼 3개니까 3 곱하기 7, 21 겉에 있는 거. 근데 뭐예요? 전자 하나가 들어왔어. 그래서 21 플러스 1에서 전체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22개 있다 이겁니다. 형식 전화는 어떻게 구하느냐? 원자과 전자수에서 비결합 전자수와 결합 전자수 나누기 2에서 빼가지고 계산해요. 자, 보면은 아까 7개라고 그랬죠? 3, 7, 21에 하나 더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22개고 이 22개가 일단 그어봐. I 3개가 똑같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 둘, 셋, 4개는 공유된, 즉 결합되어 있는 전자쌍으로 볼 수 있고 이게 몇 개예요? 4개지. 4개는 빼. 그러면 22개에서 4개 빼면 몇 개 나옵니까? 18개가 나와요. 이 18개가 이 3개에 동일하게 딱딱딱 균일하게 배치가 돼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6개를 갖다가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그리면 돼. 자, 22개의 전자가 이렇게 골고루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형식 전화가 이제 원자과 전자수에서 비결합 전자수, 결합 전자수 이렇게 계산해서 산정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주위 I의 형식 전화, 그다음에 중심 I의 형식 전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중심 원자의 형식 전화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중심 원자 어디? 여기지. 자, I 원자과 전자 몇 개였습니까? 7개였죠? 7. 그쵸? 7 써. 자, 그 다음에 비결합 전자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야. 그럼 6. 자, 결합된 거 전자 몇 개? 여기 하나, 둘 해서 몇 개예요? 4개지, 4개. 그쵸? 얘네. 그러면 4. 그러면 6 마이너스 얘는 뭐야? 2네. 그쵸? 그럼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주위 I의 형식 전화 보시면은 좀 달라요. 뭐만 달라요? 얘는 결합된 전자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중심 원자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친구의 형식 전화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이제 살짝 좀 복잡해요. 아까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얘는 다 달라. OCN의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란 말이죠. 다 더하면 몇 개예요? 11개예요. 15개네. 그쵸?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어디에? 여기 하나가. 그래서 전체 합쳐진 원자과 전자수가 16개가 됩니다. 자, 그럼 전체 합해 보니까 16개네 하고 순서대로 한번 써봐요. N, C, O 하고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게 하나, 둘, 4개니까 4를 빼면은 12개의 남은 전자들을 어디에다 깔아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위의 어떤 원자들의 8전자 규칙 만족시키려고 이제 싹 다 하나씩 이제 그려주는데,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6개 하면 돼요. 근데 탄소는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이게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서 이게 가능하냐? 4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단일 결합, 뭐 다중 결합, 여기에 다중 결합, 단일 결합 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어떤 상태의 전자의 배치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그게. 근데 뭐 우리가 문제만 풀 때는 그냥 0이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 1과 0을 그냥 더해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데, 자, 케이스별로 이렇게 딱딱딱 그려봅니다. 그래서 3중 단일, 2중 단일, 그 다음에 3중 이런 식으로 다 한 다음에 걔네들의 형식 전화를 다 계산해요. 얘네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심 원자는 0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전기 음성도 더 큰 게 산소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마이너스인 게 어떤 거냐, 산소의 마이너스인 형식전은 어떤 거냐를 골라서 1번이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가 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중심 원자의 어떤 형식전을 가지고 합쳐가지고 계산한 그 결과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조금 우리가 전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탄산칼슘이죠. 요 S가 분해되는 반응의 평형 반응식과 온도 T에서의 평형 상수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온도가 일정하대요. 온도는 사실 K 값에 영향을 주죠. 근데 일정하다니까 뭐 큰 건 없겠네. 밀폐 용기에서 진행된다. 보시면은 SSG입니다. 이렇게 되네. 고체 가스예요. 자, 온도 T의 평형 상태에서 CO2의 부분 압력은 0.1이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0.1이 왜 나왔냐? 압력은 결국은 부분 압력은 결국은 그 물질의 몰농도와 비례합니다. 그렇죠? 부분 압력 법칙에서. 그런데 위에 보니까 K 값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에 대한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이 평형상수 K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요거는 이런 고체는 화학 평형 상수 K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는 안 써야 돼. 결국 요게 0.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가 0.1이니까 CO2의 어떤 그 농도의 어떤 비율도 0.1일 거고 그 농도의 어떤 비율 자체가 여기서는 부분압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0.1 ATM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전체 1기압이었으니까. 자, 평형 상태에서 CaSO3를 더하면 생성물의 양이 많아진다. 이거는 이 CaCO3S는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네, 이거는 뭐 이건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올바른 내용이고. 평형 상태에서 CO2G의 일부를 제거하면 CaOS의 양이 많아진다. 요거는 영향을 주죠. 왜? 여기 없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정반응 쪽으로 더 이동을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CaCO3는 고체이기 때문에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게 이제 올바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형상수 K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A와 B, C와 D가 만나는 그런 반응에서 A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에 대한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농도나 기체의 압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고체, 액체, 용매 얘네들은 양에 관계없이 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죠. 상수식에 나타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정반응의 평형상수의 역수이고 일반적으로 단위는 생략을 한다라는 게 화학 평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도씨 1 ATM에서 메테인의 연소의 반응이 열화학 반응식과 4가지 결합의 평균 결합 에너지다. 지시된 자료로부터 구한 A 값은 얼마냐?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을 나눠서 결합 에너지를 따로따로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CH가 100이고 O가 120이고 CO 190이고 OH가 110이에요. 요거는 뭐냐? CH4죠? 그러면 CH4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C와 H와의 결합이 몇 개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 나머지는 없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해서 C와 H와의 결합이 4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O2죠, O2. O2는 이중결합이거든. 이게 지금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이중결합이 몇 개 있냐? 120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뭐였어요? 100이지? 그러면은 4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개수를 잘 해서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400과 240이니까 합쳐서 640 나와요. 이게 뭐야?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생성물 봅시다. 생성물은 CO2와 H2O죠? 그러면은 CO2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H2O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O 하나에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CO2는 몇 개? 보시면은 CO2는 하나, H2는 2개예요. 이런 게 2개 있어. 그렇죠? 자, CO가 몇 개씩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C와 O의 이중결합은 2개 있네. 그럼 얼마예요? 190이죠? 이렇게 놓고 할까? 190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H2O의 OH가 몇 개 있습니까? OH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OH는 얼마예요? 110이죠? 110짜리가 2개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대? 2개 있대요. 곱하기 2 이렇게 된다 이거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의 계산을 해보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이런 게 4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640.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CO의 결합이 2개 있어요. CO2죠. 그 다음에 OH의 결합이 2개가 있는데 이게 2개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820이 됩니다. 델타 H는 끊어지는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를 빼준 거다. 그러면 얼마? 640에서 820 빼면은 마이너스 1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하지. 델타 H가 엔탈피가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이거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3번, 4번을 답을 고르면 안 돼, 이게. 그렇죠? 자, 다니엘 전지다. 다니엘 전지. 다니엘 전지의 전지식과 이와 관련된 반응의 표준 환원 전이에 대한 내용이다. ZN 2+의 농도가 0.1, CU 2+의 농도가 0.01인 다니엘 전지의 기전력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보통은 얘네들 해가지고 그냥 뭐 1.1V에서 이제 나와 주는 게 그동안의 어떤 그냥 기출의 어떤 그 난이도였는데 농도가 다르죠? 네른스트식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돼, 이게. 자, 아연과 그 다음에 구리가 만났어요. 여기가 이제 염다리. 그렇죠? 여기가 산화, 그 다음에 환원 이렇게 될 겁니다. 산화전극의 표준 환원 전이와 환원전극의 표준 환원 전이 해가지고 둘을 이제 빼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 표준 환원 전이가 큰 금속 뭐예요? 네, 이온화 경향이 작으며 산화되기가 어렵고 환원되기가 쉽다. 이 환원 전이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얘는 환원되기가 쉬운 겁니다. 자, 표준 산화 환원 전이가 이거 작은 금속이죠. 이온화 경향이 크고 산화되기가 쉬우며 환원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산화 전극으로 합니다. 산화 환원. 그래서 환원 전극 작은 쪽이 산화 전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0.76이랑 3.34 있잖아요. 그렇죠? 3.34가 환원, 마이너스 0.76이 산화예요. 그래서 환원 전극에서 산화 전극을 뺀 그 값이 바로 볼트 값이 됩니다. 그러면 표준 환원 전이가 더 큰 CU가 환원되고 ZN이 산화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3.34 마이너스 0.76에서 1.1이 이제 표준 환원 전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의 어떤 농도를 보정해주는 네른스트식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요. 1.1 마이너스 2분의 0.0592 로그 CU분의 ZN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 0.1과 0.01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은 1.0704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이 그래서 1.07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 일반 화학에서는 사실 그냥 이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냐 요거까지가 우리가 좀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이게 네른스트식까지 이용을 해서 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2022년도 지방직 9급 화학 기출을 한번 쭉 보시면은 약간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약간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2015년, 16년 뭐 일단 중반대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그때에 비해서는 좀 약간 난이도가 내려간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공학 개론도 좀 마찬가지긴 했는데 쉬운 문제는 한없이 쉽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조금 과하게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상 또는 상 정도의 어떤 그런 난이도를 보이는 그런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공부를 했느냐가 결국은 뭐 어떠한 문제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금 더 착실하게 잘 닦아 놓으시면은 점수를 득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